자, 이제 마지막 시간 가보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컨트롤러라고 하는 애한테 좀 일을 맡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코드 상황은 이 앱이라고 하는 애가 앱에 이제 run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얘가 아티클 기능 그리고 멤버 기능 다 갖고 있죠. 아티클 기능 이만큼, 멤버 기능 이만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얘를 분리를 시킬 겁니다. 왜냐면 아티클은 아티클대로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거고 멤버는 멤버대로 특수한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둘이 물론 연관성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분리를 시켰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이 모양이 될 거니까, 이게 될 거니까 얘는 아티클, 얘는 멤버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여러가지 이점들이 있고 장단점이 다 존재하는 거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이 구조는 MVC라고 했었잖아요. 이 MVC 패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해하기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보다 먼저 개발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이런 식으로 코드를 관리를 했을 때 효율적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MVC라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패턴도 다양하다고 했죠. MV도 있고 MVVC였나?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해요. 여러가지 패턴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구글에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웹 디자인 패턴 이런거 백엔드 관점 상당히 많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MVC가 딱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MVC는 다른 얘기로 분류를 해놓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디자인 패턴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오죠. 비교라고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MVC를 배울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아요. 막 엄청 자세하게 깊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패턴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MVC 할 거니까 MVC 검색해보고 얘를 좀 미리 봐두시면 수업을 따라오는데 좀 좋은 영향들이 있겠죠. 그리고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이 패턴만 사용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회사가 사용하는 패턴이 이거 말고 다른 거다. 그럼 그때 가서 다른 거 하면 돼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약간의 구성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확립하고 그 사회로 나가시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MVC를 할 건데 이 MVC 중에서도 컨트롤러라고 하는 영역을 먼저 분리를 시켜서 지금 배워볼 겁니다. 그러면 이 앱이라고 하는 얘가 앱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 앱이라고 하는 애는요, 자, 요청을 딱 받았어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요청을 판단하고 이거 아티클 거야? 멤버 거야? 이거 해줄 거예요. 이거 해주는 과정을 하나씩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 이 셋 중에 어떤 패키지를 클릭하고 컨트롤 N 한 다음에 패키지를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BAM 뒤에 점 찍고 컨트롤러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DTO에서 예를 들어 클릭을 해놓고 컨트롤 N을 해요.
패키지를 만든다고 하면 DTO까지 써 있어요. BAM에서 클릭하고 컨트롤 N 패키지 하면 BAM까지만 써 있어요. 어디를 클릭하고 만들어도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만 명확히 알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아무 패키지도 클릭하지 않았대요. 그냥 src 클릭해 놓고 패키지 만들면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com.koreait.java.bam까지는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하나 클릭해 놓고 패키지 들어오시면 여기까지 써 있는 거 활용해서 뒤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패키지는 그냥 폴더 분리 같은 느낌이었죠. 컨트롤러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놨을 때 우리가 그냥 코드 구성만 보고도 아 컨트롤러 요거 있네, 뭐 DTO는 여기 있네, 서비스는 여기 있네,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찾아 들어가기 편하니까 컨트롤러 패키지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클래스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은 멤버 컨트롤러부터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은 멤버 컨트롤러로 지어 줄게요. 자, 그리고 만들어 줍니다. 지금 그러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그쵸? 이것까지는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얘도 똑같은 클래스, 그냥 이거 우리 DTO 클래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 만든 거죠. 지금 우리 설계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우리가 여기 실질적으로 아까 그림에서 앱이 요청을 받아왔을 때 이 요청이 아티클 거야? 멤버 거야? 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이 요청을 가지고 판단해서 멤버 거면 멤버 컨트롤러한테 일을 떠넘길 거고, 아티클 거면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일을 떠넘길 거예요. 그러면 이 앱이 어떤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지금 우리 멤버 컨트롤러를 먼저 할 거예요. 그럼 이 컨트롤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얘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버튼을 눌러서 너 이거 해 라고 일을 줄 거잖아요. 명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멤버 컨트롤러, 이것도 임포트 본인이 만든 걸로 하셔야 되죠. 얘는 중복되는 게 없어서 그냥 뜨긴 할 텐데, 항상 내가 어떤 걸 임포트 해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만든 얘를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 임포트를 컨트롤 스페이스로 해버린 거죠, 저는. 사용할 수 있는 변수까지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객체를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멤버 컨트롤러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이 멤버 컨트롤러라는 변수 활용해서 리모컨 작동시키면 요 안에 있는 기능 어떤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 상태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비어 있으니까 비어있는 객체가 만들어질 거니까 얘가 가져야 되는 기능을 얘한테 넘겨줘 봅시다. 그 기능이라고 하면 지금 멤버 조인, 멤버 조인은 아티클 거예요, 멤버 거예요? 멤버 거죠. 이름부터가 멤버가 붙어 있잖아요. 멤버 거니까 이만큼 다 잘라내기를 할 거고요. 멤버 조인이 갖고 있던 기능을 다 잘라내기 할 거고, 여기다가 멤버 컨트롤러한테 두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 실행시켜 라고 명령을 할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쳤으면 얘는 요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리모컨 가지고 있는 변수한테 버튼 눌러서 두 조인 실행해 한 거죠. 이거 그냥 함수 실행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갖고 있는 함수가 없기는 하지만 일단 이런 함수 실행시켜 라고 한 거잖아요. 우리 객체 만들어서 리모컨 작동시켜서 함수 실행시키는, 함수 호출하는 그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얘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이 안에 아까 잘라두기 했던 코드를 그대로 넣어줄 겁니다. 그대로 넣어줄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죠? SC도 문제가 되고 있고, 라스트 멤버 아이디 얘도 없고,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이것도 없고, 뭐 문제들이 좀 있어요. 멤버스도 없고, 그쵸? 필요한 것들 일단 옮겨주면 되겠죠. 이거 라스트 멤버 아이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제 이 컨트롤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역 변수니까. 그쵸? 그리고 또 SC, 뭐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얘네들은 성질이 좀 달라요. 이 SC는 앱에서 얘죠.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스캐너라고 하는 입력을 받기 위해 사용한 이 스캐너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잖아요. 그쵸? 근데 로그인 아이디 듀플리케이트 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죠. 이거 일단 옮겨 볼게요. 잘라내기 해서 이 밑으로 붙여넣기 해주고,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얘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함수가 여기에 있었지 멤버 컨트롤러에 없으니까 뭐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멤버 기능이죠. 그러니까 멤버 컨트롤러로 가져온 거예요. 그냥 메서드 하나. 그리고 지금 멤버스랑 이제 SC 뭐라고 하고 있는데, 멤버스는 멤버 컨트롤러한테 옮겨도 될까요? 지금 이거잖아요, 멤버스. 이 멤버스는 왜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 저장하려고 있는 거죠. DB 역할 대신하려고. 그럼 얘는 옮겨도 될까요? 여기로 와도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지금 당장 옮기지 않을 거예요. 얘는 좀 나중에 좀 구조를 다 갖춰놓고 나서 그 이후에 옮겨보도록 합시다. 얘는 그냥 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안 옮긴대요. 그럼 여기서 멤버스 어떻게 써요? 응? 그렇죠. 넘겨주거나 아니면 앱에 있는 멤버스 쓰겠다라고 접근해야 돼요. 두 개 다 방법이 있는 거죠. 지금 앱 클래스 안에 멤버스가 있는 거니까. 물론 얘가 지금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밖에서 못 써요. 그런 상태긴 해요. 근데 이거를 밖에서 쓰려면 퍼블릭으로 바꿔주고 앱에 있는 멤버스에 접근하겠다, 그럼 뉴 앱해서 연결하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앱에 있는 걸 갖다 쓸 게 아니라 얘를 멤버 컨트롤러로 넘겨줄 거예요. 인자로. 그럼 이 new 멤버 컨트롤러 할 때 멤버스를 가지고 가겠죠. 얘 기반으로 이 설계도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 낼 건데, 그 객체 만들 때 생성자에다가 넣어줬으니까 우리가 생성자에서 이거 하면은 이거 갖고 있는 값으로 객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럼 new 멤버 컨트롤러 했을 때 멤버 컨트롤러 연결된 리모컨 들고 있는 변수 얘가 이거 갖고 있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자로 넘긴 거니까. SC는 어때요? 똑같죠? 인자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성자 없다 라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생성자 만들어주면 되죠. 생성자를 만들 때 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도 있어요. 여기 내가 만들고 싶은 위치에 커서 놓고 Alt Shift S 누르시면요,
이거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라고 있어요. 이 클래스에 있는 필드, 전역 변수들을 가지고 생성자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create constructor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생성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줬으면 상황에 맞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상관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생성자를 통해 우리가 이 작업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받아온 매개 변수로 이 안에서 쓸 수 있게끔 변수 저장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전역 변수가 필요하죠. 공간이 먼저 있어야 저장이 가능한 거니까. 그쵸? 이름은 그냥 똑같이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캐너에 변수 2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저 변수에 가져온 멤버스 넣어주겠다. 그리고 저 변수 sc에 가져온 sc 넣어주겠다. 자, 생성자가 없어요. 변수만 있어요. 그럼 이 변수를 이 클래스 안에서 쓰는 거예요. 당장 에러는 사라졌죠. 근데 앱에 있는 멤버스랑은 다른 거죠. 근데 생성자를 통해 인자로 넘겨받은 멤버스와 sc를 이 변수에 저장해줬어요. 그럼 이제 앱에 있는 멤버스랑 sc랑 같은 애가 되는 거죠. 그쵸? 지금 객체를 추가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객체를 인자로 넘겨받아서 리모컨 연결만 시켜준 거잖아요. 그럼 얘를 눌러서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컨트롤을 하면 여기 있는 멤버스가 바뀐다라는 거죠. 객체가 하나니까, 연결된 리모컨만 늘어난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지금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구조가 꼬일 텐데 사실 개념은 똑같아요. 넘겨받은 리모컨을 연결한다, 그러니까 리모컨을 하나 추가한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바꾸나 저기서 값을 바꾸나 우리가 건드리는 객체는 결국 하나다. 그게 사실 지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새로 객체 만들어서 사용해도 멤버스 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냥 여기서 만든 객체고 서로 다른 객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앱이 갖고 있는 멤버스랑은 다른 거니까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객체는 하나돼.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클래스한테 넘겨주고 받고 연결하고 하고 있다. 이것만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라스트 멤버 아이디 얘는 이렇게 할까요? 뭔가 전역 변수인데 초기화까지 해버린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얘 좀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초기화를 해버립시다. 어차피 객체 만들어질 때 이 생성자는 실행이 될 거니까 얘는 뭐 밖에서 값을 받아올 필요도 없으니, 그쵸? 자, 여기서 그냥 초기화 해버리는 거. 이거 우리 뷰 카운트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앱이 명령을 받아들여서 멤버 컨트롤 할 때 일 시키기 전에 이미 생성자를 통해 라스트 멤버 아이디는 0이라는 값을 갖고 만들어질 거니까. 그쵸?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당장 지금 문제될 게 없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봤을 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잘 옮겨진 거죠. 해보면 돼요. 이제 실행을 시켜서 지금 멤버만 건드렸기 때문에 멤버 조인, 입력밖에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멤버 조인 ASD 또 하면 중복됐다, 잘 나오고 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틀렸다, 이거 그거구나.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틀렸다,
확인하라고 잘 나오고 있고 문제 없죠. 지금 당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중에 멤버스를 순회해서 까보는 그 부분을 제가 아까 테스트 해보고 지웠기 때문에 잘 들어갔는지 멤버스를 까보기는 어렵지 않죠. 까보죠 한번. 여기 밑에다가 환영합니다 밑에 아까처럼 잘 들어갔나 확인해보면 되죠. 멤버스 이름이 겹치고 있으니까 M으로 M.id 로그인 ID 로그인 패스워드 네임 이러면 환영합니다 하고 나서 보여줄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멤버 조인 잘 나오고 있고 멤버 조인 겹치니까 뭐라고 하고 안 겹치고 넘어갔을 때 비밀번호 틀리면 뭐라고 하고 자 입력을 잘 받았어요. 그럼 두 개 잘 나오죠. 그럼 멤버스 안에 저장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컨트롤러에 멤버 조인이라는 기능을 옮겼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쵸? 지금 이거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아티클도 조금 다르긴 한데 뭐가 다르냐면 아티클의 경우는 우리가 리스트도 그렇고 리스트보다는 디테일 그리고 모디파이 리스트도 하긴 포함이긴 하다. 우리가 명령어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지금 멤버 조인 같은 경우는 명령어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게 없죠. 얘는 지금 멤버 조인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위에 만들어놨던 이 개체 연결되어 있는 리모콘 작동시켜서 그냥 두 조인 실행해 한 거밖에 없어요. 이거 회원가입 기능이니까 회원가입은 실제로 사용자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두 조인으로 한 거예요. 얘 실행해 했는데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이런 것들이죠. 이만큼. 그래서 이거 수행된 거예요. 그게 다거든요. 근데 아티클은 이 명령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서 명령어를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거 하나만 추가적으로 고민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아티클을 한번 이 컨트롤러 분리하는 거를 직접 해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멤버 컨트롤러로 이전을 시킨 것처럼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서 똑같이 이전시키면 돼요. 거기서 다른 점이라고 할 거는 아티클 같은 경우는 기능상에서 명령어 cmd 우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은 명령어 자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글번호에 대한 부분들이죠. 혹은 리스트에서 검색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령어라는 걸 같이 넘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이게 1차적인 고민. 그거랑 이제 기능들을 하다 보면 중간에 컨티뉴 같은 게 걸려 있는데 얘는 이제 반복문으로 돌아가기 위한 문구였단 말이에요. 문법이었는데 지금 컨트롤러로 옮기면서 이 조건문으로 나눠져 있던 반복문 안에 조건문으로 나눠져 있던 애들이 다 함수화가 돼요. 그쵸?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메서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메서드 안에서는 컨티뉴나 브레이크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2차 고민. 사실 이거 두 가지 빼면은 멤버 컨트롤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러 하나 있어야겠죠.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라는 표본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아티클 컨트롤러 이렇게 해주고 만들면 되죠. 그럼 알아서 이름까지 들어가 있을 거니까 만들어줘요. 얘 왜 근데 패키지가 여기 있어? 바꿔줘야겠죠? 컨트롤러로 그리고 무브
이렇게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얘는 지금 임포트 안 돼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임포트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생성자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생성자 만들어주면 되고. 자, 여기까지는 멤버 컨트롤러랑 거의 똑같아요. 저 이것도 다 가져올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도 필요하니까 상황에 맞게 얘만 바꿔주는 거죠. SC는 그대로 쓰고 얘는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니까 얘도 임포트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멤버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던 이 작업 얘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대신에 이름만 바꿔줘야겠죠. 얘도 바뀌어야 되네. 이게 애초에 지금 여기에 이거 걸려있구나. 바꿔주고 상황 따라서 내 거에 맞게끔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멤버 임포트 잘못됐던 건 치워버리고. 자, 이러면 초기 작업 끝났어요. 이제 그냥 가져와서 옮기면 돼요. 근데 얘가 0초기화가 아니니까 이것만 좀 바꿔주고, 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때문에 3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초기화가 돼야 되니까 얘도 이제 필요 없고. 여기서 기능 아티클이 시작되는 첫 번째 기능 여기네요. 그러면 이만큼 또 잘라다가 여기에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줄라이트 라고 하는 함수 실행해라.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이 안에 넣어주고요. 그러면 아티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리스트 이만큼을 잘라내기 하고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뭔가를 수행한다기보다는 보여주는 거니까 show lis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없으니까 메서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자, 이러면 일단 두 가지 기능을 나누긴 했는데요. 지금 리스트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검색어 기능 때문에 이 명령어 입력받은 이 원본 자체가 필요해요. 이 원본을 가져와야 서브스트링 해서 검색어 부분 잘라낼 거니까. 그러면 그 명령어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CMD 얘가 필요한 건데 이 CMD는 생성자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지금은 생성자로 못 보내주죠. 왜냐면 얘가 만들어지는 게 더 먼저인데. 그러면 얘를 위에서 하거나 아니면 얘를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명령어 입력을 계속 못 받잖아요. 무한 반복을 빠져나갔으니까. 그럼 이거는 위로 못 가. 그러면 얘네를 여기 밑에서 만들면 얘네들은 반복문 돌 때마다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얘네도 여기 있어야 되고 이 CMD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CMD 어떻게 넘겨줘? 어떻게 넘겨주긴요? 메서드에 인자로 넘겨주면 되죠. 지금 show list가 필요한 거니까 인자 하나 넘겨주고 이 메서드를 체인지 하겠다 하면 파라미터 하나 받아줄 거니까. 그럼 이 CMD 결국 여기서 넘어온 거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어 받은 거죠. 그거 가지고 이 안에서 서브스트링 하겠다. 문제가 없겠죠. 넘겨받은 거니까. 자, 그럼 CMD는 해결이 됐는데 얘를 해결하고 났더니 컨티뉴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 조건문 안에 들어있던 이 기능들에서 컨티뉴를 넣어줬던 이유는 다시 명령어 입력 밖에 올려주려고 한 거였죠. 근데 얘가 함수, 메서드화가 되면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앱에서 만약에 show list, 아티클 리스트 입력을 했다 사용자가. 그러면은 얘는 아티클 컨트롤러 리모컨 눌러서 show list 수행해 하는 것까지죠. 얘는 이 앱은. 그럼 얘가 만약에 실행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컨티뉴를 만나야 되는 시점에서 끝나야 된대요. 그러면 이 메서드가 끝나고 나면 이거 안 탈 거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 밖으로 나올 건데 여기 걸려있는 거죠. 지금 얘는 while로 올라가겠죠.
여기로 무한반복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함수를 종료시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함수가 종료되는 시점은 코드를 다 돌았거나 로직을 다 수행했거나 아니면 리턴을 만날 때. 근데 얘는 보이드죠. 리턴 타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리턴을 뭔가 해줄 수 없죠. 보이드니까. 근데 이렇게는 쓸 수 있어요. 얘는 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턴을 만나면 함수는 종료가 돼요. 그래서 리턴을 줌으로써 함수를 종료시킬 거예요. 근데 단 원래 리턴할 때 리턴 쓰고 띄고 여기다 원하는 거 넣어주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리턴을 사용함으로써 함수를 종료시킬 거야, 강제로 이 함수를 끝낼 거야, 그치만 리턴해주는 값은 없을 거야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리턴 타입이 없는 함수를 종료시키고 싶을 때 우리는 리턴을 쓸 수 있어요. 값은 없는 그냥 리턴만. 그러면 함수가 종료되죠. 이 리턴을 만났다. 그럼 종료되는 함수는 누구예요? 쇼리스트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쇼리스트 수행해 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라서 게시글이 없습니다. 띄웠어요. 그리고 리턴 만났죠. 그럼 이 밑에 있는 거 안 건드리고 함수 끝. 그럼 여기서 함수 끝난 거니까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브레이크 같은 거 만난 적 없으니까 다시 무한반복 위로 올라가서 명령어를 입력받는 거예요. 이 순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옮길 때 알아야 될 거는 끝났어요. 이것만 알면은 사실 다 똑같아요. 멤버 컨트롤러랑. 나머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빠르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리스트 했고 디테일 잘라내기 한 다음에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to 디테일, 쇼 디테일. 디테일도 보여주는 거니까 쇼 디테일. 그리고 명령어 필요하니까 넘겨주도록 하고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얘 없으니까 이것도 가져와야겠죠. get article by id. 여기 밑에 있는 이 친구 잘라다가 아티클 컨트롤러 하단에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거 modify 이만큼 잘라다가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to modify cmd 또 필요하니까 넘겨주도록 하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고 continue 대신 return. 반복 작업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delete. 그리고 잘라내기 해주고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to delete. cmd 필요하고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고 continue 대신 return 들어가면 끝. 근데 중간에 get article by id가 얘는 이제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로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명령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로직이니까 이런 것들은 위치를 좀 아래쪽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최종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앱이 가지고 있던 기능들이 많이 간소화된 거죠. 그러니까 앱이 부담하고 있던 두 가지의 기능들 전부를 각각 부서에 맞게 일을 분리시켜 준 거예요. 간단한 예로 뭐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한테 무슨 개발팀이 있대요. 개발팀은 개발만 하면 효율이 좋겠죠. 근데 개발팀이 막 디자인 업무랑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 얘네가 너무 힘들죠.
디자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개발자들이 디자인 업무랑 막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일을 분리시킨 겁니다. 이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멤버 관련된 기능은 멤버 컨트롤러가 할 수 있게 부서를 나눈 거고요. 아티클 관련 기능은 아티클 컨트롤러가 할 수 있게 부서를 나눠준 거예요. 그럼 딱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도 우리가 이 과정을 나누는 과정을 하고 나면 코드가 효율적으로 변하는 거겠죠.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클래스가 모든 기능을 어우르고 있는 것보다 각각 기능 로직별로 나눠서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패턴을 구조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게 실질적으로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VC 패턴이나 아까 MVVM, MVP 이런 거 패턴들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추가적으로 더 분리를 시키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이런 거 임포트 여기서 사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안 쓰니까 노란 줄 떠 있는 거, 이런 거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 눌러주면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제거하면서 가면 좋아요. 자, 그럼 진도는 요만큼만 나갈 거고요. 이제 내일 수업에서 우리가 뭐를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명령어를 받아서 이 명령어를 가지고 각각 명령어마다 컨트롤러한테 일시키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식으로 변경을 줄 거냐면, 얘는 명령어를 받았어요. 받았을 때 이 명령어가 진짜 아티클 관련된 건지 멤버 관련된 건지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은 두 조인, 라이트는 두 라이트 해라, 리스트는 쇼 리스트 해라, 이렇게 하나하나 얘가 다 할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딱 아티클이야? 멤버야? 이것만 생각할 거고요. 나머지를 이 안에서 분기를 또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업무를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더 아티클에 관련된 거니까 이 안에서 메서드 분리시키고 이 안에서 또 분기 태우고 그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앱이라는 애가 하는 역할이 진짜 딱 명령어 받아들여서 아티클 컨트롤러한테 일 주거나 멤버 컨트롤러한테 일 주거나 딱 이것만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여기까지 한 내용은 제가 커밋해서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